안녕하십니까, 이산입니다. 이경규 선생님의 팔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팔자는 한눈에 보아서 강태공 팔자입니다. 강태공은 낚시를 하였죠. 무엇을 낚았습니까? 물고기를 낚았나요? 아닙니다. 고던 낚시로서 세월을 낚았습니다. 세월이 무엇입니까? 큰 뜻, 즉 포부죠. 포부를 품고 있었다. 낚시라는 행위 자체는 명상행위다. 공부다. 일종의 수련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때가 아님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때를 기다린 거죠. 강태공은 자신의 대운을 알았던 겁니다. 말년의 대운이 들어오는 것을 알고 고던 낚시로서 세월을 낚았던 거다라고 볼 수가 있죠. 8월의 임수입니다. 금백수청이다라고 합니다. 흰백자죠. 맑을 청자입니다. 그러면 성품이 어떨까요? 군더더기가 없이 깔끔할 것이다 라고 판단해 볼 수가 있죠. 자, 이것은 장점이고 지나치면 결벽해질 수가 있습니다. 수심이 깊죠. 깊을 심자. 물이 깊다라는 것은 사람의 속이 깊다라는 뜻도 됩니다. 심지가 깊다. 그러면 남의 허물을 다 담아주겠죠. 자신의 고민사도 그대로 속으로 삭힐 것이다. 그러면 이것이 마음에 짐이 되고 결국은 병이 될 수도 있어요. 가볍게 버리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마음에 짐을 담아놓으면 안 됩니다. 정인격이죠. 유금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유중에는 신금과 경금이 동시에 존재하는데 경금이 투출했습니다. 월지 암장 투출한 글자가 가장 주중왕자입니다. 그래서 정인격이 편인격으로 바뀌었습니다. 편인은 임기응변이다. 임기응변에 명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은 인수격입니다. 인수가 이처럼 가을에 충할 때 그 용신을 재로 쓰는 것이 합당하다. 인수는 금이고 재는 불인데 쇠가 강할 때 불로서 살짝 견제해야 되는데 불이 없습니다. 불이 없고 나무가 있으니까 나무를 쓰는 거죠. 그래서 인용, 식상격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 나왔죠, 그러면? 자, 간목이 용신입니다. 그런데 멀리서, 다행히도 멀리 있으니까 다행이죠. 경금이 이렇게 충극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용신지 병이죠. 충극을 하는데 멀리 있기 때문에 다행인데 중간에 임수가 있어서 통간신 역할을 합니다. 통간은 바로 소통입니다. 소통 전문가죠. 외교관이 되고 문제 해결사가 될 수 있습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얼목이 이렇게 얼경 합을 해서 경금을 합반시켜버립니다. 즉 스톱시켜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약입니다. 병약상제죠. 자, 경금에게 말을 한번 붙여보자고요. 경철이란 말이에요. 경철아 너 이번에 저 멀리 가서 원정 가서 갑시기 좀 때려주고 와라 했더니 경철이가 뭐라고 그래? 내가 미쳤습니까? 왜 힘들게 멀리 가서 가만히 있는 갑시기를 때립니까? 옆에는 얼라니하고 합을 내서 목화 연애 중인데 어느 쪽이 기쁠까요? 탐합망충이란 말이 탐합망충. 그래서 결국은 이 얼목이 아주 기발한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기묘한 역할을 합니다. 경금으로 인해서 멀지만은 간목이 충파가 돼서 깨져서 파격이 될 뻔했는데 합으로 엮어서 스톱시켰으니 바로 이것이 탐합망충이 돼서 얼목이 기반하고 기묘한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팔자의 병과 약이 상제하게 되면은 대발한다. 어떤 분야이든지 간에. 자, 그러면 이것을 하나하나 다시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격용신은 무엇입니까? 격구용신은 경금이잖아요. 경금인데 이것이 편인이죠. 편인은 무엇입니까? 지식창고입니다. 정보창고예요. 정보창고. 임기응변입니다. 임기응변에 내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팔자에서 경금이 병이라고 그랬잖아요. 병이니까 문제점이 있는 거죠. 무슨 문제? 바로 지식창고에 너무 많이 담고 있어요. 정보창고에. 즉 다시 말해 이렇게 정리가 되죠. 아는 것이 병이다. 아는 것이 병이다. 차라리 몰랐더라면, 타인의 아픔, 허물을 몰랐더라면 이걸 다 담아 놓으려니까 이것이 병이 되는 겁니다. 용신은 뭐죠? 간목이잖아요. 간목이 무엇입니까? 식신입니다. 밥 식자에다가 신자입니다. 음식 장사입니다. 음식 장사 했잖아요. 압구정동 김밥 했단 말이에요. 이것을 바로 복덕신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복덕방이 유래했습니다. 이 복덕방은 역학 용어입니다. 임수는 누굽니까? 본인이잖아요. 본인이고 수는 지혜를 뜻합니다. 그래서 강태공이죠. 본인이 중간에서 경금과 간목의 소통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소통 역할을 하니까 문제 해결을 한단 말이에요. 문제 해결사. 문제 해결사고 소통 전문가란 말이죠. 무슨 뜻입니까? 이런 팔자는 공감 지수가 대단히 높다. 누가 얘기하면 그렇구나. 그랬어. 그러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더 좀 잘 나가면 외교관 팔자죠. 외교관 해도 됩니다. 외교관 임명해도 돼요. 이런 팔자요. 아주 잘합니다. 을목은 무엇입니까? 상관이잖아요. 상관은 토설한다 그랬잖아요. 토설하는 것은 언어란 말이에요.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기묘하고 기발한 역할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기묘하고 기발한 언어가 토설 쏟아져 나옵니다. 재치가 만발하는 거죠. 재치가. 팔자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 팔자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은 바로 을목입니다. 을목이 흔들리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데 올해가 좀 그렇죠. 자, 시에 진토가 있는데 이 진토는 자기묘입니다. 자기묘에 자기가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발목이 묶여있는 격이네요. 자칫하면 자가당착에 빠지기 쉽습니다. 자기 발등을 자기가 찍을 수도 있다. 자수와 유금이 있는데 이렇게 금생수를 하는데 음이 표가 음이죠. 생하면 이것은 왜곡됐습니다. 왜곡된 생인데 이것을 파살이라고 그러고 귀문이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신경계통에 문제가 있다. 예민하다. 천재들이 많습니다. 원래는 신금이 자수를 생하면 아주 좋아하면서 합의되어 버리잖아요. 이렇게 왜곡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경쇠약이 생기기 쉽다. 자, 이제 물상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강태공이라고 그랬는데 강태공은 어떻게 나오며 물상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사주가 습합니다. 습한 것은 임수, 자수, 진토, 경금, 유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습한하고 형용사를 만들었죠. 습한 가을이죠. 가을에 습한 가을에 나무가지. 나무는 무엇입니까? 간목이죠. 가지는 을목입니다. 과일들이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과일은 뭐죠? 경금이고 유금인데 유중에는 신금과 경금이 또 있습니다. 과일이 주렁주렁 열려 있구나. 그러면 나무 과지가 어떻게 돼요?
이 하중을 중력을 못 견뎌서 휘어지겠죠. 휘어지고 심하면 부러질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낙과가 생길 거 아닙니까? 낙과. 낙과가 뭐죠? 경금이죠. 경금은 무엇입니까? 문서죠. 문서는 뭡니까? 계획이죠. 내 계획사가 과일 떨어듯이 떨어질 수가 있다. 실패 수가 있다. 이런 뜻이죠. 나무가지가 부러져서 이것은 신경이고 간이란 말이에요. 이 두 계통이 약해요. 가을에 나무는 약한데 가지가 부러졌으니까 더욱더 그렇다. 그래서 마음을 비우는 연습을 많이 하는 것이 좋겠다. 명상을 해야 되고 공감 지수가 높으니까 소통을 하고 속에 담아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큰 물이 보이죠? 큰 물은 강도 되고 바닷물도 되잖아요. 임수고 자수와 진투가 만나면 큰 물이 됩니다. 큰 물 가에 바위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바위 경금이죠. 옆에가는 옆의 소나무 감목이죠. 그늘 밑에 앉아서라고 써야겠네요. 낚시바늘 끼웠죠. 낚시바늘은 무엇입니까? 유금이 있잖아요. 유중에 신금이 있는데 이것이 뼈주가 이렇게 현침살이게 낚시바늘입니다. 낚시바늘을 끼워서 낚싯줄을 들이고 있죠. 낚싯줄이 무엇입니까? 을목이잖아요. 낚싯줄을 들이우고 낚싯대죠. 낚싯대를 들이우고 물고기를 낚고 있죠. 물고기는 바로 진토입니다. 진인데 진은 용이죠. 용이라는 것은 큰 뜻이죠. 큰 물고기를 낚고 있구나. 이것을 낚고자 하는 강태공이란 말이에요. 자, 강태공 그림이 완성됐잖아요.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문장으로 했네. 그러면 큰 물을 제공을 하고 있잖아요. 내가 임수니까. 그러면 낚시트를 해야 돼요. 낚시트를 해놓고 즐겨야 됩니다. 즐기면서 본인도 즐기고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제공하는 것이 좋죠. 낚시트를 그냥 하면 큰 돈이 안 되죠. 그러면 바다 낚시들 옛날에 있었나요? 갯바위 낚시들을 해야 돼요. 압구정동 김밥집을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압구정동 갯바위 혹은 바다바위 낚시터. 옛날에 이런 거 있었죠. 적석에서 잡아 올린 싱싱한 회를 떠주는 갯바위 낚시터 식당. 낚시터 안 하더라도 갯바위 식당을 그냥 해도 돼요. 갯바위 횟집 식당을 해도 됩니다. 낚시를 어떤 사람은 하지 마라 그러는데 아닙니다. 실컷 낚시를 해야 됩니다. 낚시터를 차려놓고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술 먹기 좋아해서 술집을 자기가 차려놓고 먹는다면서요. 그러면 올해 어떨까요? 올해를 보기 전에 임진을 봐야 돼요. 임수가 들어왔으니 이것은 비견이잖아요. 비견급제는 궁극쟁제해서 12 쟁투가 생긴단 말이에요. 또 분재, 재물이 나눠지는 거죠. 12구슬이 있단 말이에요. 진이 들어오게 되면요. 첫째, 자기 묘에 빠집니다. 자기 묘가 들어오면 자가당착에 빠지고 자기가 실수를 하게 돼 있어. 자기 실수를 하게 돼. 두 번째 뭡니까? 을목이 동화입니다. 진중에 을목이 동화니까 을목이 동화하면 을경합을 하고 있는데 을란이가 경철이하고 연애하기 싫어서 살짝 마음이 삐진 거죠. 지금 삐져 있단 말이에요. 이 상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을목이 또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진토가 또 동했죠. 진토가 동했으니까 어떻습니까? 자기 실수가 올해 그대로 나타난 거란 말이에요. 올해 자기 실수를 하게 돼 있어요.
게다가 이 얼목은 이 얼목을 동화한단 말이에요. 경금을 놓고 이렇게 합을 하고 있는데 또 얼목이 들어왔으니까 여자가 둘에 남자 하나는 합이 안 됩니다. 합이 깨져버렸죠. 그러면 이 경금이 말입니다. 또 을사가 드는 사화에 뿌리를 둔 경금이 바로 경금의 장생이 사거든요. 합의 빗장이 풀리니까 동했단 말이에요. 동해서 바로 가서 직격탄으로 간목을 깨버린단 말이에요. 간목이 식신이잖아요. 식신이 깨지면 건강 조심해야 돼요. 원인이 여기도 있잖아요. 문서도 문제가 되고 가장 큰 문제는 을목이잖아요. 을목은 뭐죠? 상관이잖아요. 상관은 뭐죠? 12구설입니다. 12구설이고 심하면 관제수란 말이에요. 이렇게 딱 나타난다고.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런 중에 임진대운이잖아요. 임진대운이면 임수가 또 있잖아요. 자수도 있고 자수도 있단 말이에요. 진토도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커다란 수의 덩어리가 만들어졌죠. 그런데 내년에 병호가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공급쟁제가 벌어지잖아요. 돈이 가출해서 영원히 들어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년에 돈이 가출하는 해입니다. 경구 선생님, 갱구, 부산말로 갱구라고 합니다. 갱걸리시죠? 자, 이름 한번 보겠습니다. 이름을 보기 전에 제가 다우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우징 한 20년 됩니다. 제가. 그냥 봐도 팔자와는 좀 부합된 점이 거리가 멀다라고 봐요. 자수가 또 있죠. 성은 어쩔 수 없습니다. 여기 개수가 또 있잖아요. 원래는 명규라고 알고 있습니다. 갱구로 했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26수죠. 이것은 12격입니다. 12격이 있으면 평지풍파라고 그랬습니다. 가만히 있다가 바람이 일어나서 평지풍파가 막 생긴다. 이런 뜻이죠. 이 파자가 파도 파자인가요? 이렇게 되면 20수죠. 이것은 비었다 이런 뜻이죠. 허공이란 뜻이죠. 망은 뭡니까? 바랄망자, 바라본다, 희망. 허공을 바라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사가 공허해. 이럴 때는 이 이름을 쓰게 되면요. 가끔요. 내가 다 버리고 자연인 나로 가고 싶구나. 이런 생각이 꽉 차 있어. 만사 공허지상. 허공을 바라보니까 하늘을 바라보니까 이게 멍 때리는 거잖아요. 멍 때리는 것이 명상입니다. 명상을 하는 그런 사람일 것이다. 그래서 자 여기서 일단은 이 만자와 공자를 따가지고 망공이라는 호를 하나 만들어 드리고 싶습니다. 20수가 또 있죠. 본명을 망공이다라고 하나 더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강조되면요 허망이 더 강합니다. 이것은 건강에 안 좋다고 그랬습니다. 건강에 신병이다라고 그랬죠. 몸신자 건강에 안 좋은 이름이에요. 총합은 33수인데 성천격이죠. 성천 노룡 덕운상 무건용이 말년에 구름을 얻었다. 덕운이란 말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물가에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수리들이 받쳐주지 못하면 성천이라는 그 자체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러면 많이 맞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이경규 선생님의 팔자와 이름 풀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